안녕하세요. 학생 학부모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조미정입니다. 대학 입시가 해마다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변화된 입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2018 인문계 학생을 위한 수시 전략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예비 고3이 된 우리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서요. 어떤 중요한 학과들이 있고 또 입시에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8 인문계 학생을 위한 수시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일부 2018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의 특징은요. 우선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했다는 건데요. 모집 인원이 감소했지만 수시 모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작년부터 한국사 영역이 수능에서 필수 영역으로 바뀌게 됐죠. 올해도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 된다는 거. 그리고 수능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다는 거.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폐지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 올해 입시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8학년도 대입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한 가운데 수시 모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4년제 대학별 연도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모집 인원도 자연스럽게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요. 2017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은 35만 5,745명이고 2018학년도는 총 모집 인원이 35만 2,325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3,42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 인원은 꾸준히 증가해서요. 2018학년도에는 처음으로 70%를 넘어서게 됐는데요. 전체 모집 인원의 73.7%인 25만 9,673명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9만 2,65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시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로 또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는 것이 정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유형별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전형은 86.3%인데요. 2017학년도 85.8%보다 0.5%가 증가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2018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에서 54.3%인 14만 935명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32%인 8만 3,231명을 선발합니다. 자, 하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주요 대학의 수시 유형별 선발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고교 추천 원 전형으로 400명, 그리고 학생부 교과 추천 2와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2,307명을 선발합니다. 그 외에 다른 대학 경희대나 서강대, 서울대는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95명을 선발하고요. 이화여대도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으로 480명을 선발합니다.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과 종합 전형이 병행되어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특기자 전형도 있습니다. 또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이 네 가지의 전형이 고르게 모두 다 선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종합 전형 선발이 증가된 것처럼 2018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전체 선발 인원은 24,947명입니다. 그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9.8%에 해당되는 2,434명이고요. 논술 전형은 21.6%인 5,396명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56.3%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4,036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총 2496명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2,340명 모집 중에서 가장 적은 734명으로 종합 전형의 비율이 31.4%로 가장 작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 대학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시인데요.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유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우선 정시에서는 92,652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8311명을 수능으로 선발하고 있고 그 외에 실기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지만 이들은 비중이 매우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논술 전형과 적성 전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올해 모집 인원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고요. 적성 전형은 반대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이 한 개 증가했는데요. 덕성여대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신설하였고요. 고려대학은 논술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상위권 주요 대학 중에서 서울대에 이어서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폐지하였고요. 따라서 이 인원들이 다른 대학으로 몰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8년도 적성 전형 모집 인원은 4,885명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323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2개 대학이 늘어났는데요. 평택대와 한성대가 적성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이처럼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수도권 대학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성적이라든가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이 적성 전형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논술 전형과 적성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논술 전형 실시 대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20개 대학이고요. 경기, 인천에 7대학, 강원도는 연세대, 원주 1개, 경상도는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3개 대학에서 총 31개 대학이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경기권이 7개 대학으로 가장 많은데요. 가천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이고요. 서울은 3개 대학, 세종에 2개 대학, 그래서 총 12개 대학이 적성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2018학년도 입시에서 또 주목해야 될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모집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인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요, 모집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2018학년도에는 1,93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811명 증가했고요. 총 모집 인원 대비 비율도 0.3% 증가한 3.1%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또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정시에는 수능으로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반 전형과 함께 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8학년도에 대입에서 또 큰 변수라고 한다면 영어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화가 되었다는 건데요. 기존의 성적표에는 영어 성적에 있어서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표기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등급만 표기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능 영어 등급별 원점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1등급은 원점수상으로 90점 이상이 1등급이고요. 80에서 90까지가 2등급, 70점 이상은 3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대학들도 이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도 희망대학에 따라서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에서는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113개의 대학이고요. 정시에서는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 188개로 가장 많습니다. 최저 기준은 39개 대학, 가점은 12개 대학, 감점으로 부여하는 대학은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요 대학들은 영어 영역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영어 영역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수시에서는 최저 기준을 제시하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성균관대학교나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다르게 국어, 수학, 탐구 등에 대한 등급 합과 영어 2등급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학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반드시 영어를 2등급 이내는 맞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고려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감점, 정시에서는 감점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가점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시까지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감점 또는 가점이 어느 정도 등급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부에서는요, 2018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과 변화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전형 방법의 특징과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전하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진로 특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입시하면 이거 진로랑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라는 걸 해봐서 상위 한 10개 학생들이 선호하는 가장 일 잘한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이현 선생님 너무 빨리 달려가셔가지고 아니 이게
어젠 너무 좋은 꿈을 꿨어. 네, 이제 2부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인문계열 학과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취업난으로 인해서 자연계나 또는 공대 쪽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인문계열도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잘 맞는 학과를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계 쪽만 유리한 건 아니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적성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인문계열의 모든 학과를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특별히 특성화 학과를 6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6가지를 융합 자유전형, 그리고 경영과 금융, 그리고 행정과 법, 그리고 국제와 외교, 물리와 통상, 컴퓨터 보안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그 각 대학의 특성화 학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류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융합 자유 분야에서 처음 먼저 해드려야 될 대학은 서강대의 아크앤테크놀로지 전공입니다. 자, 이 대학은요, 수시에서만 모집을 실시하고 있고요. 인문학, 공학, 문화예술학, 그리고 이것들을 융합한 서강대의 대표적인 특성화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를 준비하는 전형 방법으로는요, 정시에서는 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특기자 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학과입니다.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인데요.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포괄적으로 배우면서 그만큼 다양한 진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의 전형 방법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논술과 미래 인재 전형 2가지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사 중에 3개 등급합이 4라는 거,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인 미래 인재 전형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국수 영사 중에서 3개 등급합이 4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논술 유형에는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어 있고 전년도 지원 가능 평균 내신은 2.2등급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영금융 분야입니다. 두 번째 경영금융 분야인데요. 예전에는 경영학과에서 이론 위주의 경영 수업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론과 더불어서 심화 과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학과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영학에서는요, 인디애나 경영대학에서 개발한 아이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영학의 전략, 재무, 생산관리, 마케팅 분야를 기업의 경영에 적용해보는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인디애나 대학이나 오하이오 대학의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의 수시 전형 방법과 준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고요. 논술 전형으로 논술 60과 학생부 4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탐구 중에서 2개 등급합 3과 영어 2등급,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이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성대의 논술 유형으로는요, 언어 논술과 그림, 도표, 통계 등 자료 해석하는 논술 유형이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하시는 학생들은 이 유형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분야에서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특징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는요, 경영학부의 역량과 함께 재무, 금융,
회계 과정을 융합해서 글로벌 금융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로 5명, 종합 21명, 논술로 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경영학과 그리고 금융 자격증, CPA, CFA 등 각종 국가 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트랙이 열려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선발하고 있지만 여기는 한양대 인문계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학과이다 보니까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 평균이 1.01이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성적대를 보이고 있다는 거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제 종합 전형인데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자기소개서나 기타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에 충분히 자신의 장점이 잘 어필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논술 유형은 언어와 수리 논술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 금융 분야의 마지막은 한양대 에리카의 보험계리학과입니다. 이 보험계리사는요, 보험이나 연금 그리고 기타 금융 분야에서 확률 이론이나 금융공학 및 프로그램 방법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직업인데요. 한양대 에리카의 보험계리학과 특징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관련 학과는 많지만 이렇게 보험계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로는 이 한양대 에리카가 국내 유일의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학 혜택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방법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100인데요.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 영, 사탐 중에서 2개 등급합이 6. 대신에 최저가 모든 영역이 각 4등급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선발합니다. 교과 전형은 합격 가능성이 1.54등급 정도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도 2.7등급 이내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세 번째 분류인 행정과 법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라든가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한양대 행정학 이런 학과들이 바로 행정과 법 분야를 준비할 수 있는 특성화 학과들인데요. 우선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리더학은 어떤 학과일까요? 화면을 보실까요? 학과명만 보시면 이게 무엇 하는 학과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글로벌 리더학에서는요, 행정학, 법학, 정책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배우면서 법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국제기구 및 각종 NGO 그리고 공직 진출을 목표로 하는 법무 트랙 그리고 정책학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가기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학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영학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논술 전형에는 있는데요. 논술에서 국수, 탐구 중에서 2개 등급합 3, 그리고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이 있고요. 글로벌 인재라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행정법 분야의 인문계열 특성화 학과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는요, 행정학 트랙과 정책학 트랙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각 행정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의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종합 논술 트랙으로 각각 학생들을 모두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은 국수, 탐구 등급합 5, 그리고 한국사가 4등급이고요. 종합 전형으로는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 그리고 논술 전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합 전형 중에서도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은 서로 인재상이 좀 다른데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균형적인 성장을 이룬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본인이 다빈치형 인재에 적합한지 아니면 탐구형 인재에 적합한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학과는 한양대 정책학과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정책학과는요, 로스쿨 준비반과 행정고시반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합격자 전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형에 따라서 또 행정고시나 로스쿨 준비생 전용 연구실을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한양대 정책학과를 입학하기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과전형 100 그리고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 두 가지는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거,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요, 내신 평균이 1.02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기타 서류 없이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문계열 특성화학과로 소개하고 있는 분야 중에 네 번째 분야입니다. 국제 및 외교 분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국제 외교 분야의 학과로는 숙명여대의 글로벌 서비스 학부에 있는 글로벌 협력 전공과 앙트러프러너십 전공, 그리고 한국외대의 LD 학부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대입니다. 자, 숙명여대에 있는 글로벌 서비스 학부에 대한 특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서비스 학부에서는 글로벌 협력 전공과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이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협력 전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전공은 언어 능력이 우수하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인력을 대상으로 졸업 후에 글로벌 전문기관이나 다국적 기업에 바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수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 혜택도 그룹이 나눠져 있어서 그룹별 장학 혜택이 나눠져 있으니까 나중에 모집 요강을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숙명여대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이 단어가 뭘까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가 고유의 가치관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하여 기업을 키우려는 뚜렷한 의지와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재들을 원하고 있겠죠. 자, 그럼 숙명여대 앙트러프러너십 전공 특징도 좀 알아볼 텐데요.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있고요. 창의성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신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의 두 전공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전형 방법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전형은요.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의 3배수로 서류 70 그리고 공인 외국어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적 40 그리고 외국어 면접 60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학특기자 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 외국어 성적 기준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활동 증빙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기구, 통상무역, 글로벌 미디어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본인이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유창한 외국어 능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공 관련 과목에 대한 우수성, 그리고 국제 뉴스를 통한 글로벌 이슈 등을 얼마나 습득했는지를 외국어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사에 관련된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국제 외교 분야의 학과 중에서 한국외대 LD 학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D 학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강점인 외국어와 외교를 융합해서 최고의 외교 전문가를 키우는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특징과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대의 LD 학부인데요. 국내 최고 외국어 교육으로 외교 통상 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교육, 외교부 내에 강력한 동문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외교관 또는 국제기구 전문가, 통역사, 번역사, 변호사, 교수, 전문기자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70 그리고 면접 30입니다.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탐 중에서 세계 등급 합 4와 한국사 4등급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면접 평가 방법은 인적성 면접으로 전공 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논술에서는 영어 제시문과 그림, 도표, 통계 등 자료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지원 가능 내신 평균은 2.7등급 정도입니다. 자, 이제 인문계열 특성화학과 중에서 5번째 분류인 물류통상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인하대 아태물류학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이 아태물류학부는요, 이미 인하대의 특성화학과로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영대학에 속해 있고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는데요. 인문계열의 선발 인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장학 혜택은 논술 우수자 전형 합격자에게 4년 등록금 전액 그리고 본교 물류전문대학원 석박 진학 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요. 수능 반영 영역 2개 100분위 평균 95% 이상에게 준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형 방법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3가지 전형으로 모두 선발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저 기준이 국수, 영, 사탐 중 3개 등급합이 7이라는 거.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전년도 합격자를 살펴보면요. 2016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1.38등급 이내, 그리고 논술 전형은 3등급 이내이고요. 종합 전형인 인하 미래 인재라든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합격한 내신 등급은 2.8등급 이내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하 미래 인재 전형은 전공 분야의 잠재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전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인문계열 특성 중에서 물류통상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한국외대의 LT 학부입니다. 이 LT에서는요, 이 LT라는 것이 Language and Trade라는 약자인데요. 언어 능력을 기본으로 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를 키워내는 학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주요 특징은요. 언어 교육, 그리고 산업 및 통상 지식, 그리고 국제화 경험, 그리고 실무 지식의 융합, 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이 학부에서는 공부를 하게 되고요. 100% 영어로 강의가 실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형으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70 그리고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은요. 국수 탐구 중에서 세계 등급합 4와
한국사 4등급의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으로는 인적성 면접 방식으로 전공 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논술 유형으로는 논술, 그리고 영어 제시문, 그리고 그림, 도표, 통계 등 자료 해석에 관련된 논술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 가능한 내신 성적은 2.5등급 정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류인 컴퓨터 보안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안 분야 이런 것들은 주로 자연 계열에서만 선발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영어 강의가 늘어나고 또 컴퓨터라든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인문 계열 쪽에서도 선발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자연 계열 쪽의 선발 인원이 더 많지만 앞으로 인문 계열에 대한 선발 인원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컴퓨터 보안 분야의 첫 번째 학과로 중앙대 산업보안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중앙대 산업보안학과는요, 현장 밀착형 비즈니스 보안 교육과 문제 해결형 융합 보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과목이 80% 이상 원어민 강의와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보시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보안관리자, 보안 운영자, 또 보안 서비스 개발 구축 전문가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고요.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요. 탐구형 인재라는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5명 선발하고 있고요. 논술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 탐구 중에서 세계 등급합 5, 그리고 한국사 4등급입니다. 탐구형 인재에서는 서류와 면접에 대한 각각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탐구형 서류 면접에서는 탐구 능력, 그리고 전공 분야의 학업 잠재력, 그리고 학교 생활 충실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면접 평가에서는 학업 준비도를 중심으로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서류에 대한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전년도 합격자를 살펴보면 경영경제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4 등급 정도인데요. 이 산업보안학과는 중앙대에서 특성화학과로 내밀고 있는 아주 유망한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논술 전형은 언어 논술이고요. 합격 가능 기준은 3등급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인문계열 특성화학과에서 컴퓨터 보안 분야의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학과는요, 이화여대 컴퓨터 전공입니다. 이 컴퓨터 전공은 작년에 신설된 엘텍 공대 안에 소프트웨어 학부에 속해 있는 전공인데요.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 전자계산학과에서 출발해서 국내 컴퓨터공학과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학협력 및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실무 능력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수시에 우수 입학 장학금 2유형으로 전형별 인문계열 수석을 하게 되면 2학기 등록금 전액, 그리고 상위 20% 이내 합격자에게는 2학기 등록금 전액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여대 컴퓨터 전공을 입학하기 위한 준비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미래 인재 전형으로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서류 100이고요.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는 1단계 80과 면접 20%입니다. 1단계의 서류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국수, 영, 탐구 중에서 2개 등급합이 4입니다. 전년도 미래 인재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은 4.1대 1이었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은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토대로 학업 역량 및 학교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고요. 면접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인성, 자기주도성, 전공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문계열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인문계열은 사실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6개의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인문의
학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을 못 해드렸지만 자신이 원하는 학과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직접 좀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인문계에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작년인 2017학년도에는 과연 어느 대학의 어떤 과들이 수시에서 인기가 많았는지 경쟁률을 좀 보면서 그 인기 학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논술 전형이 사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경쟁률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보시면요. 사회학과가 10명 모집에 17.4대 1, 교육학과는 12명 모집에 15.08대 1, 심리학과는 8명 모집에 14.5대 1로 3개 학과의 평균 경쟁률이 15.66대 1입니다. 또 연세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인데요. 언론홍보영상학부가 48.6대 1, 심리학과는 47.8대 1, 의료환경학과는 43대 1입니다. 성균관대는 논술 전형에서 사회과학 계열 120명 모집에 62.85대 1, 교육학과 58.2대 1, 경영학과 54.41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홍익대학교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육학과가 29.89대 1, 역사교육과가 27.29대 1, 그리고 국어불문학과가 23.5대 1로 각각 대학에서 상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표를 보시면요. 이화여대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초등교육과가 7명 모집에 무려 155.14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경영학부는 20명 모집에 41.75대 1,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는 13명 모집에 41.54대 1,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국어교육과 2명 모집에 149.5대 1,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10명 모집에 129대 1, 정치외교학과는 6명 모집에 116.5대 1로 세계 평균은 131.67대 1로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경희대 논술입니다. 인문계에 있는 한의학과인데요. 12개 모집에 140.75대 1, 간호대 인문 7명 모집에 91.71대 1, 그리고 국어국문학과 12명 모집에 79.17대 1로 평균 103.88대 1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요 대학의 이 높은 경쟁률들을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교육학과 이런 분야 또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에 관련된 학과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요즘 들어서는 인문계 쪽에 심리학이라든가 정치 외교학에 대한 경쟁률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경영학과의 경쟁률이 어떻게 보면 탑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경영학과를 대신하는 각종 특성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특성화 학과 중에서 파이낸스 경영이라든가 글로벌 경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학과들에 대한 경쟁률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런 경쟁률에 반해서 사회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 행정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또 다른 특성학과가 아니면서도 행정고시라든가 로스쿨을 준비할 수 있는 관련 학과들도 똑같이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순수 인문학인 철학이라든가 또는 어학 분야는 아무래도 특정한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외된 듯한 그런 학과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을 열어두시고 내가 비록 철학을 선택했다거나 또는 어문학 쪽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저는 경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저의 성적이나 준비 정도로는 도저히 경영학과를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기 때문에 다른 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학을 진학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가지 못했어도 내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에 필요한 전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타학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그런 전공 과목도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이수를 한다면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문계 쪽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본인이 뽑고자 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또는 그 기업이 원하는 대학에서의 전공 이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 채로 준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탐색을 잘 하시고요. 내가 나중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했을 때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 분야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들에게는 어떤 전공 과목을 대학 다닐 때 준비해야 되고 또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 또 자격증을 따야 된다면 어떤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틈틈이 준비해 나가시면 취업에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특성화학과는 아닌데요. 요즘 또 유망한 학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규모도 방대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통계 전문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은행이나 증권가 등의 금융기업에서 상경 계열보다는 오히려 통계학이나 정보통신 계열을 우대하고 선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문계열에 선택한 학생들도 이런 변화된 취업 환경을 좀 고려하셔서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통계학과는 자연계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열에서도 선발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학년도 통계 관련 학과에 대해서 주요 대학이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인데요. KU 자기 추천으로 12명, KU 학교 추천으로 8명, KU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교 추천이나 논술 우수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포함되고 있으니까 적절한 내신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국민대학교에 있는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은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과 성적 우수자로 5명, 그리고 국민 프론티어로 14명, 학교장 추천으로 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는 1단계 교과로 6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치르는데요. 2단계의 면접의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역시 없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인문에 개설되어 있고요. 일반 전형으로 2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 100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입니다. 또한 고교 추천 원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는 1단계의 성적이 없이 면접 100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3배수 안에 들고 나면 이제 교과 성적은 의미가 없고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교 추천 2 전형인 종합 전형으로는요. 서류 100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50%가 반영됩니다. 이 세 가지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기자 전형으로 9명을 선발하는데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입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12명을 선발하고요. 서류 100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이고요.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7명을 선발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50과 비교과 50으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 40과 면접 60입니다. 최저 기준은 없고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입니다. 12명을 뽑고요. 서류 100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또 일반 전형으로 10명인데요. 논술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이 있고요. 특기자로 5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과 논술 전형인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중앙대의 응용통계학과입니다. 학생부 교과로 5명, 다빈치역 인재로 5명, 탐구형 인재로 9명, 논술로 1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70과 비교과 30인데요.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요. 논술 전형도 논술 60과 학생부 40인데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인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의 2단계 30%가 면접이 치러지고 최저 기준은 미적용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통계학과가 개설되어 있을 텐데요. 자, 통계학과는 대학에 따라서 통계학의 전공 분야가 조금씩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통계라든가 경제 통계, 또 전산 통계 각 대학마다 포인트가 다를 거니까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학년도 입시 주요 사항부터 인문계열 학과별 지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학년도 우리 인문계 학생을 위한 수시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주요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학력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은 인문계 학생보다 자연계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대학의 정원을 점점 감축하고 있고 또 인문계열 선발 인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열 선택을 인문계로 한 친구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신의 어떤 적성이나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의 길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인원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열심히 한 여러분을 위한 선발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과목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절대평가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질 거야.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나중에 출제돼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이 미리 너무 단정적으로 쉬운 영어 이런 기준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여러분 시험 난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쉽게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이 어려우면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로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양한 대학의 학과 그리고 전형 방법, 특성화 학과 또 전형의 특징 이런 것들을 쭉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졸업 이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고 고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진로를 먼저 결정하시고요. 그 진로하고 관련된 전공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정도는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특성화학과처럼 이렇게 전망 있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비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힘차게 고3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